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의 보이는 라디오 최보라 월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은 늘 저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정책 전문가에서 여전사로 변했다가 다시 정책 전문가로 또 여전사로 그냥 같이 하십니다. 여전사 겸 정책 전문가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전현희 TV 보여드렸는데 네. 드디어 6만 명이 넘었습니다. 6만 이게 1,400명. 최보라 덕분입니다. 최보라 합동 전현희 TV. 예, 보세요. 6만 예. 1,400. 지난주에 이 시간에 예. 5만 5천 명 좀 예, 만들어 그 정도. 주세요. 예, 막 예, 그랬다가. 방송 중에 그랬는데요. 예, 예. 지금 끝날 때는 넘었는데 네. 그 사이에 또 5천 명이 늘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 6천 명이 늘었습니다. 6천 명이 늘었습니다. 네. 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최보라의 힘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잘 오늘도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는 예, 7만 7만 명이 만들 되도록 수 있도록. 10만 명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그러니까요. 받으셔야 되잖아요. 실버 이거. 네. 유튜브에서 보내주는 거. 네, 제가 지금 구독자 늘리려는 이유는 단 예. 한 가지. 예. 대선에서 그럼요.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당의 스피커를 좀 더 많이 키워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도 맞습니다. 그 중에 한 명으로 스피커를 키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또 우리 대권 후보 예. 이재명 대표가 될 가능성이 가능성이 높죠? 확실한 예,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예. 스피커를 키워야 스피커를 됩니다. 키워야 그래서 된다. 10만 명은 넘어야 넘어야죠. 좀 말을 할 수 예. 있는 이런 스피커 볼륨이 생기기 때문에 구독 많이 해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 구독을 안 하셨으면 전현희 TV 가셔서 구독 꼭 해주셔서 이제 6만 명 넘으니까 7만 명. 네. 다음 주에는 7만 명이 될 수 있도록 전현희 TV 꼭 방문하셔서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고 후원도 농협 301-0343-864391입니다. 10만 원까지는 연말정산 때 다 돌려받으시니까 깨끗한 정치, 훌륭한 정치, 그리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전현희 의원에게 후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께 제가 2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안 하셔가지고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전현희 의원 후원 좀 해달라고 홍보 좀 해주세요. 제발. 대표님 이러시면 진짜 안 되십니다. 대표님이 오마이TV엔 출연 안 하세요? 안 하시더라고요. 딴 데 다 하시는데 왜 우리가 안 그러니까요.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홍보보다 대표님 출연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일단 홍보가 중요합니다. 출연보다. 그리고 이제 저는 언제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데 또 이제 보안상 매불쇼에 나오시기 때문에 대표님이 그때 제가 이제 같이 네, 가서 네, 대표님을 네. 뵙고 전현희 의원은 왜 안 해주냐 항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대표님 한마디 하면 그냥 팍 늘어나잖아요. 후원금이 네, 너무하시네. 대표님 제가 세 번째 지금 말씀드려 세 번째입니다, 대표님. 꼭 전현희 의원 후원해달라고 그런 거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심차게 또 출발해 보겠습니다. 내일이면 윤석열 마지막 이제 그 헌재에서 최후 변론을 듣게 됩니다. 뭐 시간 제한 없이 지난번 박근혜 때도 시간 제한 없이 했는데 그때는 박근혜가 나오지 않았고 변호인단이 15분 정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 의원님 보실 때 최후 변론을 무슨 얘기를 할까 이것도 궁금한데 네. 어떤 얘기 할 것 같으세요, 윤석열이? 지금 아마 윤석열이 예. 이제 시간 제한이 없으니까 예. 뭐 적어도 한두 시간은 그때니 혼자 말하지 않을까 싶고요. 단언컨대 별로 들을 만한 얘기는 없을 거다. 없겠죠.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동안 했던 태도로 봐서는 뭐 반성이나 사과는 없을 것이 없을 확실하고요. 겁니다. 자신의 그 비상계엄과 내란의 정당성을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궤변을 그러겠죠. 늘어놓을 거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계속 헌재에 와서 부하들 책임으로 밀었잖아요. 밀었죠, 계속. 본인은 네.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 같고 부하들이 그냥 잘 모르고 한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책임을 떠넘겼는데 사실 그런 무책임한 책임 떠넘기식 네. 시전 그리고 극우 세력들 선동 네. 선전하는 그런 뭐 최후 변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도 탄핵을 기각시킬 수 있다. 네. 대통령직에 복귀할 수 있다. 이 희망 버리지 않은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이제 자기 딴에는 이 자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또 그런 차원에서 네. 이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는 이런 개변 늘어놓을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생각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얘기들이 헌재 재판관들한테는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잖아요. 들어주긴 하겠지만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궤변을 늘어놓는 걸 헌재 재판관들이 듣고 그래 저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 파면하면 안 되겠네 이럴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제 법률 지식으로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이거는 제가 그동안 누차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탄핵 각이다. 그래서 탄핵 인용 틀림없고 네. 그것도 8대 0 8대 0 만장일치로 네. 탄핵 인용 결정은 나올 것이고 네. 마지막에 대통령 윤석열은 파면한다. 파면한다. 이런 이제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 확신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윤석열 변호인 측이나 윤석열 측에서는 뭐 궤변을 늘어놓겠지만 그게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이죠 지금 그 국민들에게 그 같이 써보아요. 이렇게 그거 보셨어요? SNS에 우리 최후 변론문 같이 써보아요. 이러면서 의견을 모집하고 있어요. 뭐. 그래서 우리 국회 측 소추인들이 할 수 최후 있는 변론 최후 할때 변론. 국민들의 의견 받겠다고.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요. 네네. 그걸 하고 있더라고. 보아요 이렇게 올려서 얼굴하고 약간 안 전현희 의원님이 하시면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것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어떤 네. 내용들이 또 그 최후 변론문에 엄중하게 꾸짖어야죠. 네, 북한 네. 물란 나라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놓은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어쨌든 내일은 마지막 변론이고 물론 최후 변론하고 나면 뭐 2주 안에는 결과가 나오겠죠, 의원님? 통상 1주 내지 2주 예, 그 예. 사이에 이제 판결이 선고가 되기 때문에 예. 늦어도 2주 안에는 2주 안에. 선고가 될 거다. 예, 그러면 날짜를 대략 계산을 하면 3월 예. 초순 초순. 예. 아무리 늦어도 10일 전후 뭐 예, 이렇게. 중순. 예, 예, 그러니까 예. 10일과 15일 그 사이에 예, 그 좀 사이에. 결정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대선 모드로 들어가야 되고 뭐 민주당은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바로 적응할 수 있도록 대응할 수 있도록 여러 이제 체계들을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상 민주당은 뭐 대선 준비 뭐 이런 식으로 예.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예. 민주당이 워낙 수권 정당으로서 잘 훈련되고 준비된 정당이라 예. 뭐 언제든지 대선 모드로 들어가면 현재 민주당의 당의 여러 가지 시스템 조직 인력들이 바로 즉각적으로 대선 모드로 전환할 수 있는 이런 준비는 충분히 하고 있는 거죠. 갖추어졌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선 기간이 60일로 너무 짧기 때문에 바로 준비를 안 하면 경선도 해야 되고 또 경선 끝나고 나서 해야 되는 상황이 너무 많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사실은 속으로는 뭐 제가 볼 때 그냥 제 생각인데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건 탄핵은 기정사실화하고 자기도 준비한다고 하면서 물밑에서 뛰고 있잖아요. 소위 이제 대선 잠룡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근데 겉으로는 이제 얘기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의견들이 나온 것 중에 이재명 대표 왜냐하면 강력한 이제 대선 후보시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그런 발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27일인가요? 27일 날인가 결심 공판을 하고 그러면 보통 선고는 한 달 정도 걸리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걸리기 때문에 대선 이제 만약에 파면이 되더라도 대선 전에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걸 이제 빌미를 잡고서 공격을 해대고 있는데 전현희 의원께서 이제 그 부분을 지난번 전현희 TV에서도 한번 말씀을 하셨고 또 준비를 많이 하시고 오늘 그 얘기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또 우리 이제 만약에 대법원까지 가게 됐을 경우에 대통령이 되고 나면 재판을 계속 해야 되는 건지 중단해야 되는 건지 요거 가지고 논란이 많거든요 지금. 네. 그 부분은 아마 시청자분들도 궁금해하시고 논리적으로도 우리가 좀 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들어보고 싶은데 일단 재판이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만약 당선이 되면 재판이 계속 되는 겁니까 아니면 중단돼야 되는 겁니까? 결론은 예. 재판은 중단된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네. 예. 대통령이 되시면 지금 그 전에 진행됐던 이재명 대표의 모든 재판 절차는 중단된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예. 2심 재판 26일에 지금 현재 결심이 26일. 예, 예정되어 있고요. 예. 마찬가지로 판결 선고가 3월 초중순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만약에 이 판결이 유죄가 결정이 나든 무죄로 되든. 결정이 나든 예. 이 사안은 이제 대법원으로 가겠죠. 올라갈 수밖에 네, 없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 대법원의 상고심 절차가 진행이 되는 와중에 예. 대선이 있을 가능성이 그렇죠. 높습니다. 높죠. 예. 그러면은 대통령에 만약에 당선이 되면 예. 그 이후에 이 재판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이제 매우 중요한 중요하죠. 법률적인 쟁점이고요. 예, 예,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도 하고 걱정하죠. 궁금도 하고 계세요. 예, 예, 예. 그래서 결론은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일단 첫 번째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은
이 마찬가지로 저희 법률적 예. 판단에 따르면 무죄가 확실하다. 무죄가 저는 확실하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예. 합니다. 여러 가지 법리적인 문제라든지 또 최근에 법원에서 공소장 변경을 변경을 했는데 요청했죠. 그 예. 내용을 보면 예. 이런 유추 해석에 대해서 법원이 경고를 검찰의 유추 한 해석에 거죠. 대해서 법원이 경고를 한 걸로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무죄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탄핵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 이후의 재판 절차에 관해서는 현재 명백한 법률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없죠. 해석이 이제 좀 여러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최근에 제가 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정책 전문가로서 네, 연구를. 교과서도 많이 읽고 법률학 책도 많이 예. 읽고 예. 또 유명한 이 헌법학자들하고도 토론도 많이 했고요. 그러셨군요. 변호사들 의견도 많이 구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 예.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많은 헌법학자들과 법률 전문가들이 종합한 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헌법에 보면 84조에 예. 대통령은 내란죄, 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형사상의 소추가 무엇인지 이 개념을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예. 형사상 소추의 개념을 규정한 게 형사소송법에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예, 그래서 형사소송법에 보면 예. 형소법 제 246조에 예. 국가 소추주의 제목이 국가 저렇게 되어 소추주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소추가 무엇인지를 간접적으로 예. 정의를 한 걸로 보이죠. 예. 그래서 이 소추라는 것은 예. 검사가 제기해서 수행한다. 예. 자, 여기서 검사가 제기하는 것은 공소, 제기, 기소입니다. 기소를 기소. 의미합니다. 예. 그리고 수행하는 것은 예. 공소 유지를 하는 의미합니다. 거죠. 그래서 예. 소추의 개념은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 두 개가 수행을 포함이 두 가지가 된다는 게 포함된다. 형소법 규정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소추주의에 공소 유지도 포함이 된다라는 예.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수행한다가 그러면은 있으니까. 이 헌법에서 대통령이 불소추 특권에는 예. 공소 제기도 포함이 되지만 예. 공소 유지도 포함이 되는 거죠. 음. 그럼 공소 유지라는 얘기는 재판 진행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추되지 않는다의 의미에 공소 유지인 재판 진행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예. 그것은 형사재판 예. 불소추 특권에 포함이 돼서 형사재판도 중지된다. 중지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예. 해석입니다. 예. 그럼 결국 말씀하신 대로 소추는 예. 공소를 제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소를 유지하는 것까지 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공소 유지가 중단되니까 재판도 중단돼야 중단된다. 된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뭐 필요하면 임기를 마친 후에 재판을 진행할 수 그렇습니다.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그때부터는 지금 진행되는 재판을 일단 스탑하고 그리고 나서 임기가 끝난 이후에 또 진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네요. 예, 그 대통령에게 저런 불소추 특권을 인정한 이유를 살펴봐야 될 것 예. 같은데요. 예. 대통령이 국가를 상징하고 국가를 대표해서 대외적인 업무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또 대내적으로 국정의 또 행정부의 수반이기도 하고. 근데 예. 대통령이 권리될 경우에는 국정의 공백이 생길 수가 그렇죠. 있고 예. 또 대외적으로 신인도나 외교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매우 중요한 정부 수반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소추 특권을 특권. 주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윤석열의 경우에는 헌법에 규정된 내란죄, 외환죄를 제외하고 예. 불소추 특권이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내란죄를 범했기 때문에 지금 예. 소추가 돼서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 외의 경우에는 예. 이 헌법 제 65조 예. 대통령은 탄핵에 의해서만 파면된다. 그렇죠. 이 규정에 따라서 대통령은 이 모든 이 형사상의 절차에도
면제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은 탄핵에 의하지 않고서는 예. 파면되지 않는다 예. 이렇게 역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제가 교과서를 쭉 네. 헌법 교과서를 아까 찾아봤어요. 헌법 강의라는 게 있던 것 네네. 같은데. 그래서 헌법 교과서에 보면 예. 많은 헌법 학자들이 예. 같은 견해를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대통령은 이 재직 중에는 형사 재판 절차가 중단된다. 이런 것을 명백히 헌법 교과서에 이렇게 적시한 게 꽤 많은 교과서가 그렇게 돼 있고요. 예. 그래서 헌법 강의라든지 헌법학이라든지 이건 어제 제가 그 국회 도서관에서 예. 헌법학 교과서를 찾아봤더니 대통령은 예. 소추, 불소추 특권이 있으니까 소추를 전제로 하는 형사 재판도 중단된다. 예.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소추를 전제로 하는 체포나 구속도 할 수 없다. 이렇게 그 어제 제가 찾은 책 867페이지에 책이군요. 예. 네, 저렇게 딱 제대로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중단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보면 예. 대통령의 형사 특권, 불소추 특권은 예. 범죄 수사나 공소 제기, 형사 재판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재판이 중단되고 또 대통령은 이런 형사상 특권을 포기할 수 없다. 예. 이렇게 헌법학 1256페이지에 이렇게 딱 기록이 돼 규정이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헌법학 교수들이 예. 논문이나 뭐 강연이나 이런 걸 예. 통해서 대통령은 대통령이 될 경우에는 불소추 특권에 재판이 포함이 돼서 재판 절차가 중단된다라고 이렇게 입장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이 다수설이다. 다수다. 예.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실적으로 그냥 보시면요. 예. 우리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뒤에 자신의 정적을 차기 유력 대권 주자를 그렇죠. 제거하기 위해서 예.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검찰 권력을 이용해서 이 뭐 아무제나 예. 그냥 사실상 조작 수사에 가깝게 수사를 하고 그리고 기소를 하고 예. 재판에 넘기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상 정적 제거용 저는 사법 살인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데요. 네. 그런 식으로 악용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 현직 대통령의 권력에 악용이 돼서 기소가 되고 재판을 당하는 유력 대권 주자, 예. 야권 주자겠죠. 여기를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재판이 계속돼서 또 파면되게 이런 식으로 허용을 한다면 예. 이거는 사실상 모든 아니지만 많은 나쁜 마음을 먹은 권력자들이 이런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헌법은 이런 정적 제거용으로 헌법이나 형사 절차를 악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결단이 탄핵 절차만에 의해서 파면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 대통령이 되면 당연히 재판 절차는 중단된다. 중단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한동훈 전 대표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 지금 말씀하신 또 국민의힘에서도 계속 이 문제를 띄우면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걸 막으려고 하는 시도로 얘기를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모든 재판은 정지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임무를 수행하는데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사법 리스크 뭐 이런 그런 얘기를 막 하죠. 주장들을 하고 국힘이나 일부 네. 또 야권 쪽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사법 리스크라는 말은 이건 정말 이재명 대표를 이 사법 절차에 올가미에 넣어가지고 네. 사실상 사법 살인하려는 이른바 내란 세력들의 언어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억울하고 그 사실상 공작에 가까운 그런 검찰 수사에 의해서 이렇게 정치적인 덫에 빠진 맞아요. 셈이거든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않죠.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요. 네. 이재명 대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마 대선이 시작이 되면 네. 이재명 대표가 사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유죄 판결이 나올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대통령이 되고 나면 또 그런, 네. 이제 다시 뭐 보궐선거를 해야 맞아요. 되느니 이런 가짜 식의 뉴스를 막 퍼뜨리겠죠. 사실상의 이제
가짜 뉴스 예, 예, 예. 그리고 또 그걸 핑계로 대선에 당선돼서는 안 된다. 이런 프레임을 작동시킬 가능성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높습니다. 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 대통령이 당선되면 재판 절차가 중단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인식을 해야 되고요. 네. 법률적으로 무장을 할 필요가 그렇죠. 있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그런 주장이 있을 때 우리가 단호히 그 주장의 허구성을 깨부술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많이 좀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지지자들은 네. 많이 좀 숙지를 하시고 네. 주위에도 많이 알려야 좀 돼요. 홍보 네. 전파를 좀 맞습니다. 해주시기를 꼭 그렇습니다. 부탁드리고요. 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예. 이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지금 국힘 세력이나 극우 세력들에 의해서 대통령 당선 후에도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괴롭히거나 이 뭐 형사 재판이 진행돼야 된다. 네. 지금 헌재를 막 압박하는 걸 보면 그런 방식으로 충분히 예, 대법원을 그럴 수 그때는 있죠. 압박을 할 수가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지금 법률적인 판단은 너무나 명확하고 재판이 중단되는 것은 헌법적인 어떻게 보면 결단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걸 구체화하는 법률을 제정할 필요도 있다. 있다. 그것도 가능성이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경우에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일은 없다. 이런 사법 절차에 의해서 물러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예. 국민들의 결단,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으로 국민이 가장 최고의 권력입니다. 그렇죠. 국민 주권이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국민 주권에 의해서 이재명 대표의 이런 사법적인 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그걸 알면서도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국민의 결단에 의해서 만약에 선출을 했다면 그 의사 또한 최고 권력인 국민의 의사로서 존중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뭐 이런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유일한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최고 지도자이자 행정부 수반에 대해서는 이 국민들의 주권을 가장 우선시할 필요가 있다. 예, 이게 맞습니다. 제 결론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런 내용들이 대선 기간의 주요 이슈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아셔야 되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잘 얘기를 해서 이게 전혀 사실이 아니다. 즉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되더라도 형사소추를 받거나 재판이 계속 진행돼서 뭐 어려움이 있을까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은 중지가 되더라도 저는 검찰의 회유 의혹들이 많잖아요. 지금 뭐 이런 것들은 만약에 지금 검찰은 윤석열 정권과 가까우니까 회유하고 이런 의혹들이 많은데 이게 실체가 안 밝혀지잖아요. 근데 이제 정권이 만약 바뀌게 되면 이거 다 조사해서 회유가 있었다면 그것도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검찰이 누군가의 피고나 아니면 주변 사람에서 회유를 해서 이재명 대표를 막 죄도 없는데 죄를 묻게 한다거나 이런 일을 벌어지게 만들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 뭐 그런 정황들이 꽤 예, 있는데요. 지금 위정교사죄 사건의 예. 경우에 유력한 이제 검찰 측 증인으로서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위정을 교사했다 이런 취지의 증언을 한 이분도 씨요? 김진성 네, 씨입니다. 김진성 씨. 네, 맞습니다. 테러 범죄자 이름하고 그 사람도 이름이 김진성인데 같네요. 김진성에 대해서 좀 악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김진성이 사실상 백현동 사건에 의해서 네. 그 사건으로 그 큰 맞아요. 혐의를 받고 있고요. 근데 그것도 안 왔잖아요. 공범 그 같은 백현동 사건의 공범은 이미 유죄 판결 선고가 맞아요. 나가지고 징역형을 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검찰은 이 김진성에 대해서 같은 공범인데도 수사를 도중에 지금 이 사실상 위정 교사 증인으로 세우면서 그 수사를 진행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 일종의 플리바겐이 아닐까, 증인 회유를 한 게 아닐까 이런 공작의 의심이 들죠. 의심이 지금 듭니다. 그래서 이 맞아요. 부분에 관해서도 사실상 그 진상이 밝혀져야 되고 만약에 증인 회유를 했거나 네. 그 대가로 이 위정 교사의 뭐 증인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것이라면 예. 거기에 대해서도 철저한 철저하게 조사와 수사가 책임자 이루어져야 처벌이 필요하다 이렇게 그리고 생각합니다. 대장동 사건도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 아니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뇌물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본인은 주장을 하지만 어쨌든 함께 만약 그게 사실이라 해도 사실이 아니지만 그러니까 지금 김용 부원장 입장에서는 그건 전혀 자기가 뇌물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유동규가 지금 줬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전달했다는 줬다는지. 근데
다 처벌을 받는 유동규만 처벌 안 받았어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경우들이 예. 꽤 있습니다. 예. 그 쌍방울 사건에 있어서도 검사들이 김성태, 증인을 회유해서 그 자기들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주는 그런 피고인들의 경우에는 뭐 이렇게 구속도 이렇게 면하게 해주고 예. 거리에서 활보하게 이렇게 그렇죠. 조치를 한다든지 사실상 이런 검찰이 제대로 공정하게 하지 않고 사실상 증인들을 회유하고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한 그런 정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정황들이 나오고 있죠. 검찰이 수사를 스스로 하지 않고 있고 예. 또 여기에 특검이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진실을 아직은 우리가 밝혀내지 못하지만 이런 부분도 반드시 예. 언젠가는 진실을 밝혀서 책임자들은 책임을 지도록 예. 만들어야 된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만약에 정권이 바뀌게 되면 거기에 대한 수사도 반드시 이루어질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기다리면 될 것 같고 아까 전인희 의원이 잘 정리해서 처음 이렇게 얘기하신 분 처음 봤어요. 저는 이렇게 잘 정리해서 하신 분. 네네. 지금 사실상 그 부분에 관해서는 예. 우리가 좀 이제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확신하고 그리고 또 당연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고 하지를 있는, 않았어요. 예, 맞아요. 근데 그러고 있죠. 국힘이나 지금 이제 대선이 다가올수록 보수 세력에서 그것을 계속 공격을 말도 안 하죠. 되는 네. 주장을 하면서 맞습니다. 공격을 일삼고 개변으로 또 국민들을 속일 가능성이 네. 높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아예 그냥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 싹을 그렇죠. 잘라야 잘라야 된다. 됩니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좀 이번에 정리를 해서 말씀을 아주 드렸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최고위원답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논란이 되는 게 최근에 이제 우클릭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면서 국민의힘이 뭐 펄쩍펄쩍 뛰던데 제가 볼 때는 불안감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던 공간을 이제 민주당이 다 이렇게 가져오니까 불안해가지고 권성동 원내대표 그런 얘기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중도 보수 이런 얘기를 했고 발언을 한 거 가지고 계속 이제 연일 뉴스의 주요 중심에 서 있는데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이제 방향으로 잡고 있는 중도 보수라는 개념 왜 이재명 대표 이런 얘기를 하셨는지 궁금해서 전인희 의원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는 기본적으로 뭐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최근에 페북에 보니까 배고파 이렇게 맞아요. 배고파라고 하셨는데요. 올렸죠. 네. 이분은 철저한 실용주의예요. 실용주의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위해서라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왼쪽의 정책, 오른쪽의 정책 모든 것은 써서 이렇게 경제를 살리겠다 이런 입장을 여러 차례 피력을 하셨고요. 네. 그래서 진보나 보수라는 이런 프레임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어떤 정책이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지 여기에 가장 초점이 맞춰져 맞습니다.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국민의힘이나 보수 기존의 보수 쪽에서는 네. 이재명 대표를 뭐 급진 좌파다 이런 프레임을 씌워서 이 확장력 이런 것을 이제 차단하려고 하는 시도를 그동안 계속 해왔던 거죠. 해왔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들지 않기 위해서 보수 쪽의 이런 이제 정책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런 것도 우리가 실용적으로 얼마든지 차용할 수 있고 우리가 네. 할 수 있다. 그래서 좀 더 지평을 넓히는 의미에서 좀 더 보수를 요즘은 강조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진보의 가치를 버리거나 뭐 그걸 폄하하거나 그러진 않고요. 누구보다 진보의 가치를 지키면서 보수의 국민들을 위한 그런 유용한 정책과 네. 그런 보수에 관한 이런 것을 더 지평을 확대하는 그런 행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또 사실상 그 DJ 대통령께서 맞아요. 우리 민주당의 예. 정체성은 이미 예. 중도 보수파다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 네. 차례 말씀을 네.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네. 우리 민주당의 인터뷰할 때. 정체성은 보수다. 보수다 그렇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그 중도 보수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얘기 아니에요. 이미 그리고 뭐 예. 기존의 이런 진보 단체나 그런 이제 진보 쪽 제 정당의 경우에는 민주당이 너무 보수다. 맞아. 그런 지장을 많이 비판 그런 많이 이제 했죠. 비판도 네, 많이 듣고 맞아요.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께서 우리가 중도 보수다 얘기하는 것은
뭐 그동안의 민주당의 역사라든지 역대 대통령 예. 그런 입장이나 민주당의 예. 그런 길에 비추어서 뭐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다. 예.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얼마 전에 유승민 대표께서 예. 우리 민주당이 예. 빈집 탈의를 하고 있다. 자기들도 인정하네요. 그러니까 빈집이라고. 인정하는 우리 집 거 빈집이야 아닙니까? 지금 아무도 없어. 솔직히 국힘은 그동안 보수당을 자임을 했잖아요. 그랬었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보수당이 아니라 집 나갔어요. 참칭 보수. 집 나갔어요. 참칭 보수고 집 네, 나갔죠. 집 나갔어요. 집 나가서 집이 비어 있어, 지금은 지금. 극우에 가서 가 있어요. 붙었습니다. 거기 가서 정강훈한테 가 붙어 있죠. 정강훈이 또 네. 혼자가 아니잖아요. 거기가 네. 자유통일당이라는 맞아요. 당도 있죠. 정당의 맞아. 대표 아닙니까? 네. 대표인지 뭐 아닌지 그건 잘 이건 잘 모르겠는데 모르겠죠. 어쨌든 자기가 자유통일당이잖아요. 예. 근데 그 자유통일당이 하는 집회에 가서 예. 국힘 의원들이 90도로 90도로 인사하고. 조아리고 예. 그 집회에 가서 뭐 이렇게 발언도 하고 사실상 한 몸이 돼서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그리고 하는 발언도 그 극우들이 하는 발언들을 예. 그대로 해요. 맞습니다. 뭐 비상계엄, 뭐 내란 부정, 내란 수계 옹호, 또 법원이 정당하게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부정하고 예. 또 체포를 저지하고 이거는 완전히 사법 질서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그리고 보수가 아니죠. 서부지법에 가서 폭동을 폭동하는 일으키고. 것도 거기에 가서 응원하고 두둔하고 예. 뭐 거기에 또 막 극우 유튜버들이 막 그걸 두둔하는데 거기에 당 대표라는 네. 비대위원장이 선물도 보내고 그러니까 하는 것은 지금 완전히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네. 내란 선전 선동에 함께하면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그렇죠. 그리고 폭동을 옹호하는 이게 우리가 전형적으로 얘기하는 극우잖아요. 그거죠.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고 예. 폭동으로 그런 그 획책을 하는 게 우리가 극우의 개념으로 본데 여기에 딱 부합합니다. 그리고 그런 극우 유튜브 아스팔트 극우 세력 가지고 한 몸이 돼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집을 비웠어요. 네. 그래서 집 나갔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그나마 보수에 걸치고 있던 이런 것도 다 네. 그냥 집을 나가가지고 지금 거구에 가서 한 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민주당이- 빈집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 빈집에 들어가 빈집이 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근데 민주당은 스펙트럼이 넓기 넓죠. 때문에 네. 보수의 가치도 지키는 당이거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가 빈집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무슨 네. 빈집 털이라는 그 말도 안 되는 그렇지. 표현을 하는 네, 게 네. 이제 일단 의문스럽고요. 예. 어쨌든 그 단어는 국힘이 예. 보수라는 집을 떠나서 떠났다. 극으로 가 갔다. 있다라는 것을 자인하고 자인한다. 있구나.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집 나가 가지고 그러냐고요. 집이 안 나갔으면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이재명 대표 얘기하는 게 이제 사람들한테 호응이 되고 그리고 보면 최근에도 보면 이슈를 선점을 민주당이 하고 이재명 대표가 끌고 가는 양상이에요. 뭐 상속세 문제도 그렇고 52시간 문제도 그렇고 그냥 국민의힘은 끌려다녀 이렇게 무조건 반대만 해요. 그러니까 무슨 논의를 하자는 자기들이 주장했던 거를 민주당이 이제 그럼 우리가 논의해 봅시다 하니까 그때부터는 안 해. 이재명이 무조건 안 할 거야. 이게 무슨 뭐 떼쓰는 것도 아니고 정책도 없고 아젠다도 없고 이슈도 없고 그냥 끌려다니는 모습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정말 그러니까 대선을 앞두고서 민주당이 이슈의 중심에 정책을 끌고 가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면서 중도층까지 확장하는 데는 대단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제가 민주당 지도부라서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근데 민주당이 수권 정당으로서 준비가 매우 잘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민주당이 대선 행보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그런데 민주당이 그 굉장히 지금 시스템이 잘 돼 있어 가지고 지금 사실상 우리가 챙겨야 될 게 민생, 경제, 뭐 그렇죠. 외교, 안보 뭐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모든 상임위마다 모든 의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해요. 그래서 이 민주당의 이제 정책위를 예. 중심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아젠다를 상시적으로 챙기고 있습니다. 있죠. 그래서 말씀하신 그러면 상속세 예. 주 52시간 문제 뭐 또 최근에 뭐 AI 문제 네, 이런 맞습니다. 여러 가지 상속 추경도 이런 거를 그렇고, 다 챙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집권 여당인 그렇게 것처럼. 보여요. 지금.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챙기고 이걸 조금 더 국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한 정책으로 만들고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제시를 하잖아요. 뭐 그렇죠. 정책이라든지 예. 입법을 제시를 하면 예. 사실 이런 게
집권 여당이 그렇죠. 해야 할 네, 일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야당이 민주당이 하면 집권 여당이 자기들이 그걸 준비도 안 하고 안 하고 있으면 네. 귀라도 기울이면서 협력이라도 어, 하고. 그러니까 협력하는 척이라도 네, 해야 되는데 그래야죠. 근데 지금 무조건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무조건 반대고 반대요. 우리가 최근에 반도체 지원을 하겠다고 네, 반도체 그 특별법. 법까지 내려고 했더니 또 그것도 반대하려고 반대. 뭐 발목 잡고. 예, 발목 잡는 뭐 주 50, 이 2시간 예외 이걸 넣어 가지고 그거 본질도 아닌데 네, 사실은. 그렇게 해서 이제 노동계랑 민주당을 이렇게 갈라치기 하려는 그런 전법을 맞아요. 구사를 하면서 네. 방해를 하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저 정당은 자신들만의 이런 전국을 이끌어 나갈 정책이나 이런 게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구나. 그리고 민주당이 그런 걸 좀 해보려고 하면 무조건 발목 잡기만 하려는 그 준비만 돼 있구나. 그래서 도저히 집권 여당 네. 자세가 안 돼 있고 저기는 평생 야당밖에 못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우리가 국민들과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민생을 위해서 뭐 소상공인이라든지 아니면 전문가라든지 또 청년이라든지 그런데 이제 직접 소통하고 대화하고 그것을 하기 위한 뭐 이런 이제 뭐 조직이나 위원회 네. 만드는 이런 걸 민주당이 그동안 차근차근 해왔어요.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특위도 계속 구성하고 있고 민주당 내 뭐 정책 특위라든지 네. 그래서 시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국민들이 뭘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지를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국회에서 토론회 이런 것도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이 민주당이죠. 주도해서 네, 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제가 그래서 아까 네. 얘기했지만 우리가 만약에 조기 대선으로 가더라도 음. 민주당은 이미 모든 면에서 준비가 되어 돼 있다. 네. 그래서 그냥 바로 대선 모드로 전환해도 네. 전혀 뭐 부족함이 없을 없네요. 대로 그냥 지금 현재도 준비되어 있는데 국힘의 경우에는 전혀 그런 것 그게 같지 안 않다. 나요. 제가 볼 때 네. 대선 들어가면 싸우다가 끝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국힘이 잘하는 게 있어요. 뭡니까? 선전선동, 그렇죠. 거짓으로 네, 언론들을 동원을 해서 이렇게 대치기하고 폄하하고 네. 국민들을 눈과 귀를 가리고 그건 정말 능수능란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이번에는 우리가 지지 않아야겠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 10만 명 10만 명 반드시 꼭 필요하다. 돌파해서 네. 국힘의 이 네. 선전선동에 우리가 대응해서 정말 옳은 예.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게 너무 맞습니다. 필요하겠다. 예. 그래서 10만 돌파해야 전현희 되니까 TV 우리 구독해 최보라 주시기 TV 구독자 여러분들 꼭 좀 저희 지금 한 부탁드리겠습니다. 3,000명 와 계시는데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전현희 TV 가셔서 1분도 안 걸리니까 구독 누르고 오시기 바랍니다. 전현희 TV 꼭 10만 명 돼서 그런 스피커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응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의정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자, 이제 당내 문제라기보다 이제 오늘 김경수 전 지사가 어제 신안을 방문했는데요. 신안에 가서 했던 발언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 이제 연관된 얘기인데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정체성을 중도 보수라고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답변이 탄핵과 대선 과정에서 더 넓게 국민들을 아우르는 국민 정당이 되겠다는 취지로 본다. 이건 긍정적인 평가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소위 친노 또 친문이라고 생각되는 분들 이런 분들도 김경수 지사의 말에 따르면 함께 해야 된다, 통합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로 들리는 거죠?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뭐 아주 긍정적인 예, 이런 예, 말씀을 예. 해주셨고요. 예. 지금 또 잠재적 지금 예. 이제 대선 주자 뭐 중에 그렇죠. 한 명으로 김경수 전 지사도 되니까 이런 선의의 경쟁하는 모습 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예.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예. 국힘의 경우에는 지금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사람들.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있죠.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대선 레이스가 시작이 되면 예. 국힘의 경우에 굉장히 컨벤션 효과나 국민들의 관심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치열한 경쟁이 있을 가능성이 좀 예.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 국민적인 관심을 저쪽에 예. 빼앗겨서는 안 된다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경우에는 이제 이재명 대표라는 너무 강력한 이런 이제 주자가 있기 때문에 또 그 점이 우리의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대선 레이스라는 여기에서 컨벤션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는 국힘에 비해서는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 쪽에서도 그런 컨벤션 효과가 누리기 위해서는 네. 좀 더 또 이런 다양한 후보들이 나와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서로 좀 이렇게 북돋아주고 그러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김경수 지사가 예. 이 긍정적인 이런 이제 평가를 하면서 네. 또 사실상 선의의 경쟁을 이렇게 이제 하려는 이런 태도를 보인 것은 예. 매우 긍정적이다 긍정적이다. 생각하고요. 강력한 이런 이제 그런 컨벤션 효과를 통해서 우리가 예. 좀 더 국민들의 관심을 얻고 우리 대선 레이스도 우리 네. 민주당이 국힘을 압도하는 그런 경선이 됐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요. 듭니다. 다른 소위 이제 민주당에서 잠룡으로 불려지는 분들도 김경수 전 지사처럼 이렇게 선의 경쟁을 하는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네. 자꾸 공격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보수란 말을 왜 하냐 이러고 이런 얘기하는 거 네.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경쟁은 선의 경쟁을 하는 거고 민주당이 잘 되도록 하자는 게 목적이니까 다른 잠재적 대권 주자들도 이재명 대표 공격하지 말고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선의 경쟁을 해서 좋은 후보가 선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명태균 특검법 26일 날 지금 통과를 27일인가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명태균 특검법. 네, 지금 구체적인 날짜는 제가 예, 예. 확인을 못했는데요. 예, 예, 예.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번 달 내는 어떻게든 명태균 특검법 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 그런 입장을 전에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통과가 돼야 되고요. 예. 그리고 뭐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을 설령 쓴다 하더라도 예. 제 의결에서 반드시 통과를 통과시키는 거. 시켜야 된다 이렇게 각오를 다지고 네, 있습니다. 명태균 특검법이 왜 중요하냐면 예. 지금 이 내란의 사실상 트리거가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부인 김건희의 이 자신과 김건희의 명태균 게이트 연루 맞아요. 이런 의혹이 증거들이 있어요. 나오니까 그것을 이제 덮고자 이 부랴부랴 계엄을 선포했다 이런 의혹이 의혹이 제기가 있죠. 되지 않습니까? 실제 또 김봉식 그 네. 서울경찰청에 나와서 가정사 가정사 때문에 예. 그랬다 예, 그런 얘기도 얘기를 있고 했었어요. 또 계엄 전날 예. 김건희가 뭐 문자. 예, 국정원장과 맞아요. 문자를 주고받고 이런 사실상 대통령 부인이 국정원장한테 문자 주고받을 일이 이유가 없죠. 뭐가 있습니까? 없죠. 그것도 계엄 전날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내용이 무엇인지 그 내용도 분명히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고요. 그래서 명태균 게이트가 이 내란의 트리그라는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란이 명태균 게이트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관계 있고 예. 또 지금 최근에 이 극우 집회에 나가서 정말 극우적인 내란을 부정하고 사법 질서, 헌정 질서를 이렇게 부정하는 이런 발언들을 하고 있는 국힘의 의원들이 네. 상당수가 명태균 게이트의 연루된 이름이 거죠. 오르락거리는 거론되죠. 그런 예. 데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란을 부정하고 어떻게든 윤석열의 탄핵을 막고 극우 세력들을 선전선동하는 데 앞장서는 이런 의원들의 행태가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 부분에 관해서도 특검을 통해서 명백하게 진상을 밝혀야 밝혀야 됩니다. 된다. 그래서 이 윤석열의 내란과 네. 명태균 게이트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이고 그 트리거의 또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는 김건희에 김건희. 관해서 이 철저한 특검 수사를 통해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명태균 특검이 이번에 꼭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국힘의 의원들 중에서도 명태균 게이트에 관여 안 된 그런 예. 사람들 있잖아요. 예, 있죠. 그리고 이 내란의 윤석열에 대해서도 뭐 한동훈 쪽이나 좀 약간은 이제 선을 긋는 예. 그런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계엄 해제에 예. 참석한 국힘 의원들도 있고요. 이 분들은 예. 뭐 아직도 뭐 집을 나가지 않은 예.
그래서 집 안 나고 집을 빈집이 안 그래도 되고 지키고 있는 그런 이제 일부 양심 예, 세력에 예.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분들이 이 명태균 게이트, 명태균 특검에 대해서 이 반드시 찬성해 주실 것을 제가 좀 꼭 부탁을 요청을 드리고요. 드려야죠. 그렇게 하면은 국힘이 그나마 이 자기들이 보수를 주장을 하니까 그런 또 보수 세력으로서 조금은 살아남을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면은 국힘은 극우 정당으로서 나치 파쇼 정당처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운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결국은 창원지검에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해서 서울지검으로 중앙지검으로 넘긴 그 상황만 봐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네. 특검이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검찰은 제가 볼 때 뭐 의지도 없는 것 같고 뭐 실체 사실은 김건희를 불러서 조사하고 수사를 하고 압수수색도 해야 되는 건데 그 전혀 못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이게 명태균 게이트는 김건희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명태균 씨가 여러 번 전화도 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부탁도 하고 얘기도 있었다는 걸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제대로 안 되니까 특검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저 명태균도 지금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하다가 중간 네. 수사 발표한 게 예. 사실상 본체는 쏙 빼고 그러니까요. 꼬리 자르기만 예, 하는 그 예. 수사 결과를 맞습니다. 발표를 했잖아요. 예. 그리고 중앙지검으로 올렸는데 중앙지검에서 기존에 김건희를 황제 수사하고 했었죠, 그때. 휴대폰마저 맞아요. 반납하고 예. 사실상 그 용산 안방에서 수사를 수산지 조산지 그렇죠, 했지 맞아요.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사건 무혐의, 디올백 사건 무혐의 이런 이제 이 김건희에 대한 이 한없는 무혐의를 예. 했던 면죄부 예. 발행 기관이 검찰이었지 맞아요.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검찰이 이제 와서 김건희를 제대로 수사를 할까? 그건- 윤석열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 명태균 게이트 수사를 할까? 예. 여전히 이거는 좀 의문입니다. 의문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내란 관련해서도 검찰이 지금 성관위에 서버 관련해 가지고 여인영인가요? 예. 곧그 그 HID 예. 그 특수 부대에게 곧 이어서 그 검찰과 국정원이 올 거다. 올 거다. 예. 그런 얘기 그래서 했었죠. 그렇게 잘 맞아요. 인수인계해라 예, 예, 예. 이런 취지로 맞습니다. 얘기를 했다는 게 기사에 났잖아요. 났죠. 그러면 네. 검찰이 내란에 관여된 거 아니야? 이런 그런 의심이 의혹이 이제 생길 수밖에 국민들한테 없어요. 예, 있는데 예. 이 부분도 해명이 안 안 됐어요. 됐어요. 근데 전혀. 검찰이 윤석열 김용현의 예. 공소 제기를 하면서 그 부분을 빠뜨렸어요. 검찰이라고 쓰지 않고 수사기관으로 썼습니다. 아, 그러니까 일부러. 검찰을 일부러 싹 예. 뺀 것 빼고. 같아요. 근데 또 최근에 김성훈 네. 용산의 경호차장의 네. 경찰이 발령. 영장 청구를 네. 3번이나 했는데 이거를 3번이나 다 반려를 발령했잖아요. 했어요. 그러니까 네. 영장 청구를 안 한 거예요. 근데 김성훈 차장의 경우에는 네. 이미 그 증거인멸 이런 정황이 매우 뚜렷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비아폰 서버 네. 죄송합니다. 예. 비아폰 서버를 증거 인멸했다는 의심도 들고 뭐 그건 확인이 안 된 상태라고 확정적으로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만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예, 비아폰 서버를 삭제하라 예. 이렇게 부하에게 지시를 했고 부하가 따르지 않았다 이런 예. 언론 보도가 맞아요. 있고요. 나왔죠. 그리고 뭐 체포도 저지 윤석열 체포 저지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맞습니다. 사람이고 또 예. 실제로 비아폰 경호처에서 지급을 했는데 예. 근데 그거 뭐 비아폰 지급도 경호처에서 다 지급을 한 상황이고. 노상원에게도 지급을 예, 했지만 맞아요. 김건희에게도 지급을 지급한 했다는 거 걸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검찰총장이 예. 이 김용현의 비아폰 번호를 물었다. 네. 이런 이제 지금 그 정황도 있고 예. 또 검찰의 이제 2인자인 대검 차장이 김용현과 직접 통화를 했다 비아폰으로 이런 지금 정황도 나오지 정황도 나온 않습니까? 상황이고. 그러니까 검찰이 이 계엄이나 내란에 어느 정도 뭔가 관여를 했다라는 이런 것들이 네. 상당히 나오는 거죠. 상당히 많이 그리고 나오고. 비아폰 서버를 삭제를 한 거는 이런 자신들의 비아폰 사용 기록을
이걸 숨기려고 하는 네. 게 아니냐, 그렇지. 증거인멸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예. 이제 의심을 의심. 저희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것을 이제 자기들이 벗어나려고 하면 예. 뜨뜻하다면 예. 김성훈 차장을 네. 구속시켜서 그렇죠.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럼요. 그리고 해야죠. 비합 본서부도 확보를 해야 되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검찰이 안 하고 극구 있어요. 안 하려고 하는데 매우 수상하다. 수상하다. 그래서 검찰에게 이런 수사를 맡길 수가 없다. 그래서 내란 특검이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 통과돼야 된다. 예, 지금 너무나 그래서 예.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민주당은 야당들과 함께 명태균 특검법 통과시킬 거고 이제 그게 만약에 제2야구권이 또 발동을 안 하면 최상목이 제2를 또 추진해서 재의결해서 통과시키는 의지를 갖고 있다. 그게 터지는 순간 김건희 그리고 지금 여권의 소위 이제 잠룡들로 분류되는 사람들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도 다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이제 마쳐야 되겠는데 전현희 TV 한 번만 더 보여주실래요? 네. 어떻게? 자, 아직은 뭐 많이 오진 않았네요. 근데 저희가 보니까 여기 이제 댓글로 네. 구독하고 왔어요. 이런 댓글 많이 올려주셨어요. 이미 구독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금도 댓글도 많고, 많아요. 예, 맞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너무 고맙습니다. 예, 뭐 이 네. 방송이 끝나더라도 이것도 계속 사람들이 보시거든요. 네, 네. 여기서 한 번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더 많이 늘어나고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7만 명을 좀 볼 네. 수 있게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곧 10만 명이 곧 눈앞입니다. 네. 김병주 의원도 부럽지 않습니다. 조금만 네. 기다리세요. 김병주 의원이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나는 이 정도인데 전현희 의원 그거 가지고 뭐 몇백 명 는 거 가지고 뭘 그렇게 자랑을 해 이러신다면서요. 아, 김병주 의원님 조금만 네. 기다리십시오. 제가 꼭 너무 따라잡겠습니다. 좋습니다. 전현희 TV 꼭 구독해 주시고 네. 좋아요도 꼭 눌러 주시고 네. 전현희 TV가 정말 이재명 대표를 열심히 홍보하고 또 민주당을 홍보하는 그런 스피커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움 주시기 바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후원도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정말 깨끗하고 올바른 정치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전현희 의원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바쁘신데 네. 예. 제가 마지막 한 예, 말씀 한마디 꼭 하시죠. 드리겠습니다. 예. 대통령 이재명의 형사재판은 중단된다. 이걸 좀 많은 분들에게 좀 전달하고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아까 저희가 처음에 했던 얘기 돌려보시면 거기 다 나와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만약 대통령이 당선되면 재판은 중단된다. 그게 일반적이고 다수의 의견이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전현희 의원과 함께했던 방송 최불안은 여기서 마치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전현희 의원과 함께 힘차게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7만 명 네.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